돈보다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모르면 평생 가난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돈만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느 정도 모아놓고 보니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아니면 주변의 나보다 돈을 덜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10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원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길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하는 부의 시작점은 농사법도 상업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된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한 달도 채 안 되어 바닥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차곡차곡 모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이 관찰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더 많이를 원했습니다.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훨씬 더 많이. 그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의 마음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2부 정약용이 발견한 진짜 부자의 비밀.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4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여러분, 혹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10년 전 그때 가졌던 것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니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던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끝이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분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도 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큰 부를 축적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야.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책 읽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정약용이 말한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두 번째, 관계를 돈보다 귀히 여기는 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천금보다 귀한 것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결국 돈도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계를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사람. 이런 관계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나눌 동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돈만 쫓다가 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을 보세요. 통장 잔고는 많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 힘들 때 기댈 어깨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난이 아닐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은 쌓으면 줄어들지만 인정은 쌓으면 늘어난다. 여러분의 인생 통장에는 얼마나 많은 인정이 쌓여 있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다스려 평정을 잃지 않는 자. 선생은 유배 생활 내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매일 글을 읽고 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린다. 마음이 고요하면 광풍 속에서도 평온하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왜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식이 떨어지면 어쩌나 작년에 그 부동산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평정심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부입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평정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경제 뉴스가 불안을 부추길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 정약용이 말한 마지막 부자의 조건,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웃집이 새 차를 샀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나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갉아먹는 벌레다. 왜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해 보입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 1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내 기쁨뿐 아니라 가족의 기쁨, 친구의 기쁨, 이웃의 기쁨까지 모두 나의 것이 되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3부 마음의 불을 쌓는 실천법.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지? 정약용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3가지 세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하루, 건강한 몸,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불평하지 마시고 3가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 관계에 투자하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제자들에게, 벗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연락을 해보세요. 긴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짧은 문자 한 통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시죠? 이런 작은 관심이 쌓이면 큰 재산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 노년의 행복은 결국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관계에 씨앗을 뿌리세요. 한 달에 한 번 마음 비우기. 정약용은 정기적으로 독서와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 욕망은 진짜 내 것인가? 아니면 광고와 남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1년에 한 번 나눔 실천하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때로는 자신의 식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경험, 지혜를 나누세요.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4부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의 유배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잃었지만 그 대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더 비싼 차를 사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느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부자로 만들면 돈은 그 마음을 따라온다.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물질적 풍요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물질적 부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맺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자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건가요? 아니면 마음의 잔고를 늘리는데 투자할 건가요? 둘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후자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건강을 잃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했지만 단 하루도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관계에 투자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부유함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다고 느꼈던 것은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부자로 만들면 돈은 그 마음을 따라온다. 여러분 모두 진짜 부자로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마음의 풍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